그런데요, 정말 만우절 농담 같은 그런 사건이 이번에 또 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내가 25만 원을 빌렸는데 몇 달 후에 이게 250만도 아닌 1억 5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 이런다면 정말 기가 막히겠죠. 세상에.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어머. 최근에 한 불법 대출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알려졌는데요. 네.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25만 원을 빌려서 44만 원을 일주일에 갚는 거래로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돈을 잘 갚지 못하면 우리가 돌려막기, 재대출 이런 거 한다 그러잖아요. 네. 재대출 하다 보니 3개월 만에 붙고 이자 붙고 또 붙어서 이게 1억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어머. 하나의 사연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냐. 네. 30대 피해자가 15만 원을 빌렸는데 1개월 후에 이 채무액은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머. 40대 피해자 40만 원 빌렸는데 1년간 이걸 돌려받게 하다 보니까 6억 9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대부 업체냐? 이게 불법 사채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이런 이제 사채를 쓰려는 분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에 대부 중개 플랫폼에 이런 불법 업체들이 어머.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 당장 돈 급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솔깃하잖아요. 맞아요. 이 대부 업체가 특히 소액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 25만 원, 30만 원 내가 갚을 수 있겠다라고 빌렸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연체되면은 거의 연 5,000%까지 어머. 이자를 붙여서 다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피해가 커진 겁니다. 이게요, 듣고도 지금 믿기 어려우시잖아요. 사실 은행 제1금융권 문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데 솔깃한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몇십만 원씩 빌려서 갚을 요량이었는데 지금 이게 몇 천만 원, 몇 억씩 지금 갚아야 할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실제 피해자와 불법 사채 조직 조직원 간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하니? 네, 22만 원 먼저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돈 안 주고 되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연체로 낼게요. 안 돼. 넌 연칠 오후 됐으니까 넌 따따블이야. 따따블이 얼만데요? 30만 원이야. 너 지금 2시간 연체로 2시까지 입금 못 할 것 같은데? 연체로만 110만 원이야? 지금 듣는 저희가 지금 손이 부르르 떨릴 정도의 지금 백성 변호사님. 저도 뭐 대부업법 위반, 뭐 이렇게 불법 대출하는 그런 사람들 유형 꽤 봤는데 네. 저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는. 어허. 근데 여기가 지금 저는 보통 이런 정도 상황에 대한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게 경찰에 무조건 신고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허. 근데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요? 이제 협박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협박들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원래 이제 뭐 저 소액을 대출을 해주면서 뭐 가족 무슨 그다음에 지인들 인적 사항 같은 걸 또 미리 받는다고 해요. 어머. 그걸 받아서 돈이 딱 안 갚으면 이제 무슨 수배 전단 이런 거를 뭐 가족들한테나 지인들한테 보낸다고 하고. 세상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진짜 정말 제가 말하면서도 욕이 나올 뻔했는데 이제 아이를 이제 막 출산한 부모한테 이제 돈을 안 갚는다고 아기 사진을 전송해서 살해 협박을 어머, 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인간들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게 그냥 저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돈을 갚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면서 조금 전에 들었죠. 네. 하루 저 연체 이제 오후 되면 따따블이야. 어머. 따따블이면 막 110만 원 하든 좀 있으면 연체료가 110만 원이 또 붙고. 어머. 지금 20만 원 빌린 사람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루예요, 하루. 어머. 이건 정말 정말 그 간혹하게 가학하게 그지없는 정말 나쁜 인간들입니다. 지금 제가 곁에서 백성문 변호사님 뵙는데요. 지금 약간의 그 분노를 지금 파르 떨고 있어요.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조차도 분노케 만든 이 사건. 피해자는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갚으란 조직원들의 요구에 정말로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정말 무서운 협박에 시달려만 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나이에 제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것까지 가지고도 협박을 했어요. 그 애들이 인큐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정말 비싼 사진인데 그걸 가지고 제 지인들한테 보내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거라고. 사람이 어디까지 악마로 돌변할 수 있습니까? 저 불법 사채 조직원들이 인간들입니까? 저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라면서요, 세상에. 조영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니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확인된 피해자만 131명입니다. 어머. 이 피해자들은 게다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소액 대출이 좀 필요했던 20, 30대 취업 준비생, 어머. 가정주부, 영세 상인 등이었어요. 아이고. 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이 살인적인 이자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서 50대 가정은 가출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요. 어머. 이 30대 여성은 유산에 이어서 자궁암에 아이고, 걸리기도 어떡해요, 했고요. 세상에. 이 수많은 피해자들이 심리치료, 이혼 등 뭐 가정 파탄에 이르는 등 아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안 그러겠어요? 앞서 그 영상 그 통화 내용 들으셨죠? 조직원과 그 피해자분 협박도요. 그냥 고성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낮은 목소리로 2시간 지났으니까 너 이제 따따블이야. 이제 110만 원 내야 돼 연체. 숨이 턱 막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현 평론가님 이게요. 대응을 못하는 게 이 불법 사채 조직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조직이라면서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른바 강 실장 조직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우리 왜 기업에 가보면 이제 기업의 조직으로 딱 보면 마케팅 부서, 제품 관리 부서, 고객 상담 부서 있듯이 이 조직은 아예 강 실장이라는 총책 밑에 저렇게 역할 분담이 딱 되어 있었다는 어머머. 거예요. 면담하는 팀, 어머. 수금하는 팀, 어허. 뭐 현금 인출 수거팀, 대포 물건 관리팀. 이 대포 물건이라는 것은 주로 대포폰이라고 불리는 본인 명의가 아닌 전화, 네. 대포 통장 이런 것을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행동 강령까지 있어서 얼씨구?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서 제가 왜 강실장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네. 잡힐 경우 대비해서 공범 불어라고 했을 때 불지 못하도록 강실장, 홍의사, 구팀장 이렇게 가명을 사용하면서 어허. 되도록이면 서로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대면 없이 일면식 없이 왜 윗선을 불까봐 나름 머리를 쓴 건데 세상에 백성문 변호사님 나름대로 이 조직 이 악마 같은 조직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이 범죄 수익을 벌어들였을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이 조직 규모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은 운용 규모가 한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어머. 합니다. 그리고 2년간 수익이 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허허. 아까 뭐 그렇잖아요. 25만 원 빌리고 3개월 지나면 1억 5천이 네. 되는데 그중 뭐 절반만 받는다고 해도 뭐 수익이야 뭐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제 이 강실장 조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진짜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게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당연히 신고를 하겠죠. 네. 신고를 하면 바지 총책이 있습니다. 허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자수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일정한 비용 주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주고 그 사람이 자수하는 거예요. 그럼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되어 있는 걸 보면 피해자들은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 돈으로 뭘 했느냐? 일단 총책이라는 사람은 월세 1,800만 원짜리 월세입니다. 월세. 전세가 아니고 월세 1,800만 원짜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온갖 고가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저 고가의 정말 슈퍼 명품카를 구입하면서 주변에는 정말 건실한 젊은 사업가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진과 영상 저는 왜 갑자기 슈퍼카가 왜 나온 가 했더니 이 몹쓸 인간들이 저 범죄 수익으로 지네들은 호의호식을 누린 거예요. 이 나쁜 인간들이 악마 같은 인간들이 그런데 세상에 이 인간들 이 악마 같은 사람도 아닌 것들한테 정말 천벌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주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벌 당연히 받아야겠죠. 지금 소액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 피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 정도 소액의 돈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궁박한 사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정말 비난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8개월간 검찰과 경찰이 범죄 계좌 310개 그리고 대포폰 300여 개 등을 분석해서요. 전원의 특정을 마쳤습니다. 조직원들 특정을 해서 이 강 실장 조직 123명 전원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검거를 했고요. 특히 증거를 인멸한 후에 조직원을 허위로 자수시키기까지 한 그래서 해외 도피를 하려던 총책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현금 1억 원가량은 현장에서 바로 압수가 됐고요. 아하.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금 30억 원 상당의 추징 보전 명령도 신청된 상태입니다. 저 불법 사채 조직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아마 이런 몹쓸 집단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반드시 정말 뿌리 뽑아내죠. 왜냐하면 오죽하면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잖아요. 왜? 이 소액 빌린 게 눈덩이처럼 갚아야 될 이자가 늘어난 바람에 가족도 버리고 숨어 지내는 상황까지 지경에 이르렀어요. 반드시 이건요. 정부가 나서 주세요. 그래야만 정말 돈이 필요한 서민들 은행 문턱을 좀 낮춰주는 정책도
필요한 거 아닌가? 왜 2금융, 3금융까지 내몰립니까?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이건 반드시 정부도 대책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